지금 수능 영어가 여러분들을 변별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고를 수 있는가? 이게 결국 빈칸, 함축, 요약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결정적인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단원에 들어가야 해.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세 가지 능력, 중요성 판단력, 동일성 판단력, 연결성 판단력이 있다고 했어요. 동일성 판단력이란 건 뭐냐면 형식이 다른 두 표현이 결국 같은 말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수능 영어에서 빈칸, 요약, 함축 이 유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 빈칸도 맞출 수 있고 요약도 맞출 수 있고 함축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 수능 32번 문제를 가져왔어. 빈칸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이해해보자는 거야.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지문 어딘가에 있어. 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텍스트 속에 답의 근거는 있기 마련이지.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 어딘가에서 찾았다.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가겠네. 혹은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가겠네. 라는 걸 찾으면 그걸 기준으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선택지에서 답의 근거와 같은 말을 고르는 거야. 작년 수능 32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작가로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독자를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글이라는 건 말이랑은 다르게 비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독자를 잘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제 빈칸이 딱 나오는데 빈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작가로서 우리는 무엇 해야만 하는지, 작가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를 빈칸에 넣도록 평가원이 요구한 거야. 어떤 말을 넣어야 되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이라는 구두점이 있네. 콜론, 세미콜론은 보통 앞뒤 내용이 같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내용을 잘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가 뭐 해야 하냐 물어봤는데 여기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딱 나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이 half의 복수형인데 양쪽 절반을 상상해야 된대. 무엇에? 가상 대화에. 여기서 가상 대화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 거야. 양쪽 절반, 작가와 독자 둘 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라색과 같은 말은 4번이야, 5번이야? 5번이야. 상상해야 된다 그랬잖아. 상상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뭐 만들다, 개발하다가 아니라 예상하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anticipate. 앞을 바라보면서 예상하는 거야. 그리고 양쪽 절반을 상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양쪽 절반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은 없는 독자의 반응을 상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양쪽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작가는 한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생각해야지 이게 양쪽을 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 왜 안 되냐? 양쪽 절반이고 이 collaborative writing, 코는 함께니까 이게 좀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collaborative writing은 협력적 글쓰기. 진짜 말 그대로 독자와 협력을 해서 글 쓰는 거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 구글 독스 같은 거 써봤어? 각자 로그인하면 거기서 같이 쓸 수 있잖아. 공동 작업. 그게 collaborative writing이야. 지금 실제로 독자랑 글을 같이 쓰라는 말이 아니고 상상을 하라는 거야, 상상을. 5번이 같은 말이다. 이거 정답률 몇 퍼센트인 줄 알아? 60%밖에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수능 영어가 여러분들을 변별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지문에 있는 말과 최대한 같은 말을 고를 수 있는가. 뭘 피해서? 매력적 오답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자. 필자가 글을 왜 써?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지. 근데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상대에게 정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뭘까? 내가 정말 이 말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너무너무 얘가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전혀 감이 안 오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친구가 있는데 저기 빨간 문이랑 파란 문이 있거든? 빨간 문에 들어가면 죽어요. 파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나타나. 그 친구가 이제 걸어가. 이제 네가 그걸 아니까 나한테 말해줄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야! 파란 문이야! 빨간 문 전달돼? 파란 문이야? 그래 파란 문 하면서 전달을 하고 싶으면 반복하게 돼 있어. 근데 만약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토시 하나도 다르게 하지 않고 복붙한다면 첫 문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딱 썼어. 잘 전달하고 싶으니까 커맨드 C 한 다음에 윈도우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10번 복붙시켰다. 그런 글 봤어요? 그럼 글이라고 할 수 없지. 복붙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럼 뭐야? 반복을 아예 안 할까? 아니에요. 핵심은 표현을 달리하여 반복을 하는 거지. 이게 워낙 많이 나오고 중요해서 이걸 가리키는 용어도 있어요. paraphrasing이라고 해.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재진술이라고 하거든. 재자가 무슨 재자? 다시 재. 진술은 말하다. 다시 말하는 거야. 생략된 말이 있어. 표현을 달리하여서 다시 말한다 라는 것이지. paraphrasing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뜯어보자. 너희도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야 돼. 이거 결국 앞문장과 같은 말이네 라는 걸 느끼는 거. 굉장히 빈도가 높다. 여기까지 이론 알았으면 됐고, paraphrasing의 중요성, 실제로 글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 풀어라 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러기엔 여러분들은 너무 paraphrasing을 파악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빈칸의 핵심 paraphrasing을 잘 파악하기 위한 도구들을 몇 가지 지워줄 겁니다. 여기 24페이지 보면 페이지에 있는 게 다 paraphrasing의 시그널인데 쭉 보면 뭐야 이거?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쉬워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쉬운 단어와 이 시그널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답의 결정적 근거를 놓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시그널은 for example, for instance입니다. 이러한 연결어는 앞에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연결하죠? 같은 말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라는 건 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결어에 표시를 하긴 해요. 저희 이제 숙제 검사를 해보면 뭐 동그라미 치는 친구도 있고요, 네모 치는 친구도 있고요, 삼각형 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역삼각형으로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원래 기호라는 건 언제 가장 좋냐면 그 기호의 모양이 그 기능을 충실히 그냥 반영하고 있을 때가 제일 효율적이고 우리 뇌가 잘 인식하는 거예요. 세모나 역삼각형이 예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할 거면 뭘로 해라? 등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등호를 딱 표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 앞뒤가 같은 말이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강력한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필자가 명령문으로 야 가정해봐, 상상해봐, 고려해봐 이렇게라고 말해보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들 역시 모두 앞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등호 표시하는 순간 앞뒤 내용이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글 읽으면서 패러프레이징을 깨닫기 위해 가장 잘 반응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연결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구체적인 장소, 사람, 사물 등이 나오면 앞 내용과 같은 말일 것이다 라고 파악해 주세요. 글을 잘 읽고 있는데 파리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파리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는 거야. 보스턴에서는 보스턴 얘기 갑자기 왜 해? 그거 앞 내용과 같은 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와. 그것도 앞 내용과 같은 말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주 간혹 예외는 있습니다. 뒤에를 읽어보면 앞 내용의 발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이런 구체적인 대상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갑자기 구체적인 장소, 사람, 사물 등이 나오면 앞 내용과 같은 말이라 생각하고 글을 읽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약간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냐면 글 읽다가 약간 뜬금없다? 이런 말을 왜 하지?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앞 내용과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다양한 동격 표시 장치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동격의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쉬운 말로 동격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 표시 장치예요. 같은 말을 영어에서 나타내는 장치들. 알면 너무 좋겠죠. 대놓고 이건 패러프레이징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이거 딱 보면 감동이 없는데 항상 짝으로 봐야 돼. 짝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어를 읽는데 되게 좀 앵스러운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골드 플레이팅. 골드는 나도 알지. 근데 골드 플레이팅이 뭐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럴 때 노베는 머리가 하얘지고 유베는 뭘 보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컴마 or dash edest 이런 거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컴마는 나열될 때도 써요. A, B, and C 이렇게 쓰일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앵스러운 전문 용어 나온 다음에 낯선 어구 문장이 나온 다음에 컴마가 쓰이면 이때는 자 밑에 썼습니다. 중요해서 특히 컴마를 쉼표라고 해서 쉬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즉 이라고 해석해줘야 돼. 즉 좀 더 한마디 더 붙이면 즉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필자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독해할 때 이거 자주 나올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 분석법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한 지문에 하나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컴마 즉이에요. 또 컴마 or 여기도 즉 긴 짝대기를 하지 않습니다. dash라고 정확히 이름 알고 있고 즉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얘는 또 뭐냐? 얘가 라틴어 id est라는 것의 줄임말인데 우리도 있어 보이려고 영어 쓰잖아요. 영어를 쓰는 애들도 더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id est 줄임말로 즉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런 연결어들은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노베 친구들이 어이없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즉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즉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표현을 달리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는 건 표현을 달리하여 같은 말을 하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등호 표시해야 돼요.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등호야. In other words, put simply 간단히 말하면 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등호. 그래서 앵스러운 말이 나올 때 가장 대표적으로 컴마나 컴마 or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연결을 통해서 이 뒤에 내용에 주목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예시의 시그널을 보는 순간 물론 모든 시그널에 표시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하나씩 표시해보자는 거고 숙달되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등호 표시를 딱 하면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뭘로 이해한다? 같은 말로써 이해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행동 영역이다.